네, 식물 생리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생리학이라는 거는요, 그 살아있는 식물의 성장, 대사 및 번식과 과정과 같은 이 식물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을 얘기를 해요. 이 우리가 생리학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에센셜 오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쉽기 때문에 식물 생리학을 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의 생합성 과정과 생물학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1차 대사산물이라는 거와 2차 대사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1차 대사산물은요, 일단 대사라는 거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차 대사산물은요, 생존하고 생장, 그러니까 식물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라는 것, 이런 걸 필수적으로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광합성 작용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1차 대사산물에서 생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차 대사산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2차 대사산물은요, 이 생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런데 이 대사산물이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외부로부터 병충해를 뭐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항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뭔가 그 자라나려면 그 다른 것들의 침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나를 방어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식물은 어디를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면 되죠. 뭔가 외부에서 딱 오면 도망가거나 피할 수 있는데 식물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어물질을 생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는요, 30만 종의 식물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더 많기도 한데, 우리가 아는 것들. 그러니까 식물학자들이 대충 이름을 적은 게 30만 종 정도 된다고 하고요. 1,500여 종의 물질을 식물체로부터 추출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만 종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돼서 추출할 수 있는 건 한 1,500여 종 되고, 그 중에서 300개 정도가 유용한 물질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일 개수가요,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 사실 저희 수업하다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수업 들은 것만 해도 들어보면은 뭐 이렇게 많아라고 해봤자 이게 한 48개? 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한 300개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거냐면 이 300개는요, 우리한테 몸에 좋긴 하지만 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또 한 100여 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조합되면 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한 300여 종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외부의 미생물을 스스로 보호하고요. 향을 분출해서 곤충을 유혹해요. 이거는 얘네들이 열매를 맺고 뭔가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식물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침입을 받았어. 만약에 내가 군집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병충해가 딱 진입을 하면 내가 그거를 주변에 있는 식물체들한테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로만 캐모마일이라는 그 오일 있잖아요. 그 오일은 식물의 의사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식물체들한테 병충해를 없앤대요. 그러니까 주변에 병충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식물의 의사라고 불리고요. 또 소나무 같은 경우는요. 소나무 밑에 풀이 안 자라요.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아는데 저도 그래서 신기하다고 막 이러면서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들이 밑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물질도 뿜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에센셜 오일에 속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센셜 오일이요, 어디에 분비되어 있는지 구조의 형태로 한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분비돼서 얘네들이 우리가 포집을 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분비세포라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 지금 기존 세포들보다 크기가 커요. 그 세포들이 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거기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센셜 오일이 이런 곳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분비세포라고 한국어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세포들 안에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런 분비세포가 있는 오일들은 어디 있냐면 일반적으로
블랙페퍼나 카다멈, 그다음에 카시아, 시나몬, 진저, 레몬그라스, 패출리, 베티버 이런 오일들은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모아져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선모라고 해요. 선모는 털처럼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모아져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털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선모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는 그 꿀풀가라고 얘기한 다음 주에 수업에 들으실 꿀풀가의 오일들은 거의 다 이런 선모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질, 클라리세이지, 제라늄, 라벤더, 마조람, 멜리사, 오레가노, 페퍼민트, 로즈마리, 스피어민트, 타임 이게 다 꿀풀가에 있는 오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털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포집을 해서 오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표피세포인데요. 표피세포는 식물의 세포줄과 세포벽을 통과해서 바깥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의 꽃잎, 우리가 꽃을 이렇게 만지면 향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꽃잎 겉표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포하고 그 사이에 이제 인접해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스민이나 로즈 같은 꽃 오일들은 이 표피세포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분비강이라고 해가지고요, 과일 있잖아요. 우리가 껍질을 이렇게 딱 뜯으면은 뭔가 우리 손에 톡톡톡톡 묻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귤 같은 거 뜯어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과육하고 껍질하고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껍질 안에 이렇게 분비강이라고 해서 동그란 모양으로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에센셜 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귤 계열,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들은요, 냉압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 겉표면에 있는 에센셜 오일을 하기 위해서 한번 스크래치를 내요. 그래서 겉표면에 조금 상처를 낸 다음에 압착을 하면요, 더 많은 오일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분비강에 저장된 거는 대부분의 이제 운양가에 있는 오일들, 이제 과일로 되어 있는 오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프랑킨센스나 멜라루카 같은 경우도 멜라루카 또는 티트리라고 하는 오일도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분비관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관에는 이제 주변에 이렇게 덕트라고 해가지고 관 형태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안에 이제 오일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비관에 저장되어 있는 일반적인 오일들은 시더우드, 실란트로, 코리앤더, 사이프러스 딜, 펜넬, 헬리크리썸, 주니퍼베리, 로만케오마일 이런 것들이 이런 관에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꽃에만 추출하는 것도 있지만 꽃이랑 잎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줄기들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있는 오일들이 이런 형태로 모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생리학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렇게 에센셜 오일이 어디에 모여 있느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식물의 학명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학명은요, 우리가 여권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로 나가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신분증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다 통용되는 신분증은 여권이라고 하죠. 원래 보통 왼쪽에 있는 여권으로 했는데 요즘에 이게 신규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여권이 굉장히 좀 뭐지? 인지도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굉장히 조금 알아준대요. 왜냐하면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소매치기라고 하나?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이 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여건이 얼만큼이나 이제 무비자로 많이 갈 수 있느냐 또는 어느 정도로 많은 나라의 허가를 받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신분증 안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그 외교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진도 제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름하고 중요한 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소속이 어디다, 국적이 어디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권 번호라고 하는 것들, 특정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물의 학명은요, 이런 신원 정보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국제식물 명명 규약이라는 그곳에 되어 있는 학명이에요. 그래서 이 학명은요. 누구나 들어도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인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가별로 우리끼리 쓰는 그런 것들이 있고 지방에서 사용하는 향명이 있고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무궁화라고 하면은요. 무궁화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향명이나 향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무궁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단순히 우린 무궁화 하나라고 하지만 무궁화도 한국 무궁화가 있고요. 하와이에도 무궁화가 있고 나라마다도 또 무궁화가 다 있거든요. 그런 무궁화들을 우리가 다 무궁화라고 통칭해서 하나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국제식물 명명 규약에서 정한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걸면 요 이름이다 라고 정해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마다는 다르지만 지구상에 한 1000만에서 3000만 종의 생물이 있고요. 150만 종만 학술적으로 이름이 가져져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기사에 보시면은요. 새로운 종이 나타나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붙였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도 이런 것들이 학술적으로 이름이 다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적으로 무리를 짓는 거를 분류학이라고 불러요. 그 다양한 생물, 우리도 사실은 학명이 있어요. 아시죠? 호모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우리의 학명이잖아요. 그래서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는데 우리는 식물을 분류하기 때문에 식물 분류학이다라고 불리고요. 이 책에는요. 폴 린넨이라는 사람이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학명을 붙이는 이명법을 고안했는데요. 린넨은 평생 동안 8,000종 이상의 식물을 분류했고요. 지금은 150만 종 이상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 단계는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아세요.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외웠는데 어떤 분들은 계문, 과목, 과속종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아니면 외우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보통 이렇게 제일 큰 거는요. 개예요. 뭐 포유류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무슨 개라는 거는요. 굉장히 큰 거. 그러니까 동물하고 식물 이런 것도 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쪼개져 나오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유류인데도 포유류 안에서도 뭐 인간이 있을 수 있고요. 무슨 과가 있을 수 있고 무슨 과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밑에 패밀리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법은요. 속명하고 종명만 사용해요. 그 위에 거는요, 이렇게 그룹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제 이 국제식물 명명 규약에서는요, 이 이명법을 쓰는데요, 속명하고 종명하고 명명자라고 하는데, 보통 명명자 누가 했는지는 거의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는 건 속명하고 종명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수업하셨던 책 옆에도 속명하고 종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탈릭체로 되어 있고 맨 앞에 첫 글자, 속명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다 이제 소문자로 쓰는 게 규칙이에요. 라틴어 읽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어디선가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V를 우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비읍으로 발음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발음하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카톡을 보실 수 있으면 아마 이거를 올려놨을 거예요. 그거를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명에 대한 것들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라벤더 있잖아요. 라벤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식물명에 있는 오일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일단 그 카톡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그냥 이거를 영어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라반듈라 이렇게 읽으시면 되거든요. 라반듈라 앙구스티폴리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발음해서 읽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묶음으로 읽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라반듈라 앙구스티폴리아라고 읽어요. 이제 뭐 억양은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바질은요. 오시뮴, 뮴이잖아요. 오시뮴, 바질리쿰이에요. 그러니까 바질은 뭔가 바질 같잖아요. 아, 이게 바질이구나.
그다음에 라벤더도 라반듈라니까 아 약간 라벤더 같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미르도 보시면요. 콤미 포라 미르하예요.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콤미 폴라 미르하. 그러면 약간 미르 같은 느낌이 있죠. 뭔가 약간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클라리세이지는 좀 달라요. 클라리세이지는 살비아 스카레아. 이거는 레아라고 읽어요. 스카레아. 스크라레아라고 읽기도 해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읽는 방법은 저도 라틴어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제라늄은요. 펠라고니움 그라베오렌스라고 읽어요.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로즈마리는 로즈마리우스 오피시날리스 뭔가 조금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좀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있는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티트리는요. 멜라루카 알테니 폴리아라고 읽어요. 알테니 폴리아. 자스민은 자스미눔 그라디플로룸이라고 읽고요. 레몬은 시트러스 리몬. 그 다음에 자몽은 시트러스 파라디시 이렇게 읽어요. 그 다음에 이 똑같은데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는 것 중에 코리앤더가 있고요. 실란트로가 있는데 이게 둘 다 고수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실란트로는 고수 잎에서 추출을 하는 거고요. 코리앤더는 씨에서 추출해요. 고수 씨.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시면은요. 거기에 여기 코리안드룸, 사티붐 이렇게 읽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요 그 두 개 다 써 있어요.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시면 2번이 코리앤더였거든요. 코리앤더 옆에 써 있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실란트로 써 있는 거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에서 두 가지가 지금 추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를 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했던 유칼립투스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총 3개예요. 밑에 이, 이 유칼립투스 첫 번째는 라디아타. 미국에서 할 때는 라디아타라고 하고 한국에 들어온 거는 그라베오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몬 유칼립투스라는 게 있어요. 레몬 유칼립투스는 시트리오도라라고 돼 있어요. 얘는 뭐냐면 방충. 그래서 여름에 벌레 쫓는 데 쓰는 건 이 레몬 유칼립투스인데 요걸 쓰고요. 그 글로블러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이제 그 섭취도 가능한 거고 라디아타는 섭취가 불가능하고 피부에 바르는 데 사용하는 거. 이렇게 종류가 조금씩 다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샌다로드도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하와이안 샌다로드만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샌다로드와 하와이안 샌다로드가 있는데 학명을 보면요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산탈룸 알붐은 샌달루드고요. 그다음에 하와이안 샌달루드는 산탈룸 파니쿨라툼 이렇게 보여져요. 그다음에 오렌지는요. 총 3개가 나와요. 오렌지 열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잎하고 그다음 줄기에서 추출하는 게 있고 오렌지 꽃에서 추출하는 게 있는데 오렌지 그 우리가 아는 열매는요. 시트러스 시네시스라고 해가지고 스윗 오렌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패티그레인이랑 레놀리 같은 경우는요. 오란티움이라는 그런 종에서 나오는데 이건 비터 오렌지라고 해가지고요. 쓴 오렌지라고 하는 거기서 추출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식물명이 막 익숙하게 막 안 되잖아요.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천해 드려요. 구글 번역기 사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구글을 여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9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번역하는 걸 클릭한 다음에 라틴어 선택하고 학명 넣고 스피커를 누르면 되는데 요거를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이쪽 오른쪽 상단에 9개의 점 있는 데를 누르시고요. 하위로 내려가시면 번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제 번역 파트가 있고 요 V자를 누르셔가지고 그 라틴어를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라틴어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적어 놓으시면 이제 한국어로 되지만 그거를 보는 것보다 이 밑에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Pelargonium graveolens. 이렇게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억양이랑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어떻게 읽는지만 아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